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눈두덩이 조금 부어 있거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봤는데 평소보다 거품이 많아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 짠 걸 먹었나 싶어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자꾸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콩팥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고 김치에 장아찌까지 올려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밥 대신 빵 하나, 달달한 과일즙 하나로 간단히 끝내는 날도 있으실 겁니다. 관절이 쑤시는 날에는 아침도 먹기 전에 진통제부터 찾는 분도 계시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습관이 매일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64살 영숙님도 그랬습니다. 아침밥은 절대 거르지 않았습니다. 밥 한 공기에 국도 꼭 드셨고 입맛이 없을 때는 장아찌나 김으로 밥을 넘겼습니다. 몸에 좋다는 과일즙도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챙겨 두셨고요. 그러니 영숙님은 본인이 꽤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이면 신발이 조금 꽉 끼는 날이 생겼습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예전보다 오래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날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콩팥은 불편하다고 바로 아프다고 말해주는 장기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피를 걸러주고 필요 없는 물과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소금과 여러 성분의 균형도 맞추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정수기 필터와 비슷합니다. 필터가 멀쩡할 때는 물이 잘 내려갑니다. 하지만 계속 무리하게 쓰면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안쪽에서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은 아프기 전에 평소 습관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찬물을 마셨다고 콩팥이 갑자기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커피 한 잔을 마신다고 콩팥으로 가는 피가 막힌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커피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은 본인이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온도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차갑냐 따뜻하냐보다 평소 수분이 지나치게 부족하지 않은지, 그리고 의료진에게 수분 제한을 받고 있는 분은 그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무엇부터 손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짠 아침밥입니다. 우리 식탁에서는 아침부터 소금이 겹치기 쉽습니다. 국 한 그릇에 김치가 올라오고 장아찌나 젓갈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햄이나 소시지까지 더해지면 생각보다 짠맛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짜다고 느끼는 음식만 소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물 한 숟갈, 김치 한 조각, 햄 한 조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 끼 안에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 달라집니다. 소금이 많은 식사는 혈압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 높은 혈압은 콩팥이 오래 버텨야 하는 부담과 연결됩니다. 미국 국립당뇨병 소화기 신장질환연구소에서도 콩팥 건강을 위해 나트륨을 줄이는 식사를 강조합니다. 그렇다고 아침부터 무조건 싱겁게 먹느라 맛없는 밥을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국물을 줄여보세요. 국이 있어야 밥이 넘어가는 분이라면 건더기를 중심으로 드시고 국물은 전보다 몇 숟갈 덜 먹는 겁니다. 김치와 장아찌를 동시에 올렸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햄이나 소시지를 자주 드셨다면 매일 먹는 반찬이 아니라 가끔 먹는 반찬으로 자리를 바꿔보세요. 한 번에 식탁 전체를 바꾸려고 하면 며칠 못 갑니다. 한 가지씩 빼는 편이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아침을 떡이나 흰빵, 달달한 음료만으로 끝내는 습관입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으니 떡 한 조각이면 됐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과즙이나 배즙처럼 이름에 과일이 들어가면 건강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는 것과 즙이나 주스로 마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씹어 먹는 과일에는 섬유질이 남아있고 천천히 먹게 됩니다. 반면 달게 만든 음료나 즙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마시기 쉽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이라면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혈당과 혈압은 콩팥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떡도 빵도 과일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자는 겁니다. 빵만 먹던 아침이라면 달걀이나 두부 같은 반찬을 함께 드시고 채소도 조금 곁들여 보세요.
과일을 드신다면 가능하면 즙으로 들이켜기보다 씹어서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이나 단백질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은 인터넷에서 본 식단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본인 검사 결과에 맞춘 식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것이 진통제입니다. 아침에 허리가 쑤시거나 무릎이 아프면 약부터 찾게 됩니다. 아픈데 참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약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습관처럼 반복해서 먹는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일부 소염 진통제는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이나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설사나 구토가 심했거나 더운 날 땀을 많이 흘렸거나 식사와 물을 제대로 못 챙긴 상태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이 헷갈리십니다. 진통제는 무조건 식후에만 먹으면 콩팥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마다 복용법이 다르고 식후 복용은 주로 속을 덜 불편하게 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콩팥에서 중요한 건 내가 먹는 진통제가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자주 먹는지, 현재 콩팥 기능은 어떤지입니다. 혈압약이나 이뇨제처럼 다른 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다면 더더욱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며칠째 계속 진통제를 찾고 있다면 약 이름을 들고 의사나 약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 약을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건강독독 채널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놓치기 쉬운 몸의 신호를 어렵지 않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영상의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을 지금 꾹 눌러주세요. 그렇다면 아침 식탁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거창하게 콩팥에 좋은 보약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콩팥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음식도 없고 이미 나빠진 콩팥을 음식 하나로 되돌리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아침을 덜 짜고 덜 달게 내 몸에 맞는 양으로 먹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아침상에서 소금이 겹치는 것부터 줄여보세요. 국을 먹었다면 장아찌를 줄이고 김치를 먹었다면 젓갈까지 함께 올리지 않는 식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음식으로 때우지 않는 겁니다. 밥을 드신다면 너무 짜지 않은 반찬과 채소를 곁들이고 빵을 드신다면 달걀이나 두부처럼 단백질이 들어가는 음식을 조금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삶은 달걀 몇 개가 좋다거나 검은 콩이 콩팥을 되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양도 사람마다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칼륨과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괜찮은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양을 줄여야 하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지도 일부러 안 마시지도 않는 겁니다. 콩팥을 씻어야 한다며 아침부터 큰 물병을 비우는 분도 계십니다. 반대로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본인 몸 상태를 보지 않고 정한 방법입니다. 갈증이 나는데도 계속 참거나 소변색이 평소보다 진한데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만 심한 콩팥병이나 심장질환으로 물을 제한하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기준이 먼저입니다.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거품료 하나만 보고 콩팥병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소변 줄기가 새거나 변기 안에 세제가 남아있어도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계속 반복되고 잘 사라지지 않거나 발과 발목 또는 눈 주변이 자주 붓거나 소변 양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는 마세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로 콩팥이 피를 얼마나 잘 거르는지 살펴보고 소변 검사로 단백질이 새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아주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증상이 없을 때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콩팥을 위한 특별한 아침 음식부터 찾지 마세요. 매일 반복되는 아침 습관부터 살펴보세요. 국물과 짠 반찬이 겹치지는 않는지, 떡이나 빵, 달달한 음료 하나로 끼니를 끝내고 있지는 않은지, 진통제를 내 판단으로 너무 자주 먹고 있지는 않은지 이 세 가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콩팥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장기도 아니고 음식 한 가지가 지켜주는 장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일 하는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하나만 덜 짜게 드셔도 좋습니다. 과일즙 대신 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셔도 좋고요. 무심코 집어들던 진통제 이름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평소와 다른 신호가 계속된다면 혼자 걱정만 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확인해서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것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입니다. 작은 몸의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내 몸을 오래 쓰려면 아플 때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괜찮을 때부터 챙겨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무병장수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